안녕하세요, 리먼입니다.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원용 메모리 카드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피코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피코 메모리 카드에서 몇 개의 성능을 추가된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는 이전 버전에서 단점으로 지적이 되던 몇 가지 사항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개선점은 바로 이 SD카드를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SD카드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 하나로 여러 장의 메모리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 이 피코 메모리 카드를 갱신을 했을 경우에 메모리 카드 접속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인식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PS2 메모리처럼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PS1 메모리 형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피코 메모리 카드를 만들 때에는 피코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크기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피코 제로보드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사용법에 큰 차이는 없는데 펌웨어를 인식을 하실 때에는 이번에는 이 부트 버튼을 누르신 뒤에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시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피코 메모리 카드 깃허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현재 버전은 1.0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 버전으로 개조를 하기 때문에 제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전에 제작을 하게 되었던 피코 메모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플스 1용 메모리 카드와 그리고 피코 메모리만 있으면 개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될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의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을 할 수 있는 SD카드 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장된 메모리로만은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D카드에는 가상 메모리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깃허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소스에서 메모리 카드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자, 메모리 카드는 이전에는 MEM 카드라는 파일명이었지만 현재 이 파일명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넘버링 형식으로 0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하나씩 늘려주면서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생성된 파일을 6개 정도 만들어 보고요. 숫자를 1번부터 해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도 준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제작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 보드를 사용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모리 카드 케이스 자체도 좀 긴 형태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사용할 라즈베리 파이 피코 같은 경우에는 제로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크기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 순정 메모리 카드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케이스 가공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가 이제 클리어 형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렇게 가공이 되지는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별도의 이제 메모리 카드 케이스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이 완료가 된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작한 피코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게 되었죠. 후면에 있는 포트가 두 개의 포트가 존재를 하는데 USB 포트와 그리고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포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쉽게 교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되었고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부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이제 메모리 카드에 가상 메모리 파일을 넣어준 SD 카드를 삽입을 하고 이제 플스1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이브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1번 슬롯 쪽에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를 삽입을 해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가 부팅이 될 경우에 0번에 설정된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됩니다. 자, 이제 세이브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슬롯 1번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세이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의 특징인 슬롯 전환을 해 볼 텐데요. 셀렉트 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쪽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슬롯이 전환이 됩니다. 자, 0번에서 1번으로 1번에서 2번이 되고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숫자가 내려가게 됩니다. 2번에서 1번 형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셀렉트 버튼과 스타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상단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이브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세이브 파일 현재 존재하지 않죠. 구별을 위해서 세이브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생성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처음 세이브를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버튼과 스타트 버튼 그리고 하단 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세이브가 확인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롯을 전환해 가면서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플스1 메모리 카드는 아무래도 저장 공간이 매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활용한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컨트롤러와 그리고 메모리 카드와 동일한 슬롯에 있어야지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2 버전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았던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보면 플스1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세이브 파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PS2에서는 컨트롤러와 메모리 카드의 슬롯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의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버튼과 스타트 버튼, 화살표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메모리 카드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변환되지 않고 0번에 들어가 있던 세이브 파일들이 그대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롯 전환을 위해서는 플스2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 플스1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코 메모리 카드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가상 메모리 기술은 레트로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버전에서 많이 부족했던 점들을 모두 해소하고 나타난 이 플러스 버전은 거의 완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트로 게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메모리 카드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